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예외가 아니라 가장 가파른 추락을 보여주는 극단적 예시이다. 정치권은 말한다. 언론은 해석한다. 대중은 서로를 비난한다. 청년들이 책임감이 없어서, 요즘 애들은 즐길 게 너무 많아서, 돈이 없어서, 집값이 비싸서 결혼을 못해서, 맞벌이 하느라 아이를 볼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정책이 나온다. 부동산 규제, 공공임대주택, 출산 장려금, 신생아 부모를 위한 노동정책. 정부는 수년째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다. 그럼 결과는 어떤가? 참담하다. 의미 없다. 아니,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지원금 준다는 말에 인생의 결정을 바꿀 거라고 믿는 이 오만함. 이 나라가 국민을 얼마나 개돼지로 생각하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혜택을 주든 말든 낳을 사람은 낳고 안 낳을 사람은 안 낳는다. 만약 이 정도 혜택이면 나와도 되겠는데? 라고 마음을 바꾼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축하한다. 국가가 설계한 개돼지 스탠다드에 완벽히 적응한 개돼지로 다시 태어난 것을 비꼬는 말이 아니다. 진심이다. 이 영상은 그 개돼지 스탠다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의 알고리즘에 뜰 확률이 0에 가깝다. 지인의 추천이든 우연한 클릭이든 이걸 보고 있다면 끝까지 봐라.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다. 이건 출산 정책 얘기도 아니다. 인생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다. 사람은 모두 자원을 가지고 선택한다. 돈, 노동, 에너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원, 시간. 시간은 다른 자원과 다르다. 저축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고 추가로 생산할 수도 없다. 내일이 불확실할수록 사람은 오늘의 만족을 선택한다. 미래가 위험할수록 사람은 지금의 안전을 택한다. 그로 인한 지출 자원에 손실이 생긴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본능이다. 18세기와 19세기 근본 이제 아래에서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다. 금이라는 그릇은 시간을 담을 수 있었다. 내가 오늘 벌어 저장한 가치가 10년 뒤에도 의미를 가질 거라는 확신. 그 확신이 가정을 만들고 자산을 축적하게 하고 문명을 발전시켰다. 사람들은 아이를 낳았다. 왜냐하면 미래가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2% 남짓이었다. 20세기 말 그 그릇이 깨졌다. 1970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명목 화폐 증가율은 30%, 화폐 크기를 기준으로 평균을 내면 14%, 즉 연간 2%씩 증가하던 화폐에서 연간 14%씩 증가하는 법정 화폐를 쓰게 된 것이다. 무제한 발행, 보이지 않는 세금, 인플레이션. 사람은 더 이상 미래를 신뢰할 수 없게 됐다. 미래의 가치는 할인된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할인율은 커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비한다. 지금 즐긴다. 빈곤이 늘고 범죄가 늘고 보안을 사고 위험을 피하는 데 자원을 낭비한다. 불안이 커질수록 아이를 낳는 선택은 비이성적인 도박이 된다. 이쯤 왔다면 눈치챘을 것이다. 전 세계적인 저출산은 청년들이 게을러서도 놀기 좋아해서도 아니다. 미래를 맡길 그릇이 망가졌기 때문이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돈을 안 쓰고 살 수 있냐?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냐? 있다. 이론적으로는 명확하다.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무분별한 화폐 발행을 멈추고 지속 불가능한 폭지를 철회하고 규제를 철폐해 시장 경제가 작동하게 만드는 것.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역설적이게도 그런 정책을 주장하는 정치인이 나타나는 순간 이 시스템의 최대 피해자인 대다수의 대중이 들고 일어나 그를 끌어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자신이 낸 세금보다 더 많은 복지라는 마약에 취한 사람들, 마치 납치 범죄자를 사랑하게 된 피해자, 스톡홀름 증후군과 닮아 있다. 자신의 삶을 갉아먹는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더 큰 권한을 국가에 넘긴다. 동의하지 않는 소수의 의견은 묵살된다. 이게 민주주의다. 개인은 국가 지출에 동의하지 않아도 국가 안에 있는 한 세금을 피할 수 없다. 부동산은 군사력으로 보호받는다. 기업은 법과 허가 아래 운영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 국가가 발행한 화폐를 쓰는 순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사유하는 개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포기하고 체념하지 않았다. 정부가 발행하지도 허가하지도 보호하지도 않는 화폐. 그래서 세금을 낼 정당성도 없는 화폐. 비트코인이 탄생했다. 비트코인은 2032년만 돼도 2100만 개 총량의 98.44%가 발행되고 시간이 갈수록 공급은 0에 수렴한다. 비트코인은 내 현재의 가치를 무한대의 시간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릇이다. 국가 정책에 찬성하지 않아도 다수결에 굴복하지 않아도 시간 선호도를 낮출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회 갈등과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뀐다. 문명이 발전한다. 금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화폐였다. 하지만 통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래서 중앙화된 화폐를 썼고 단 한 세기 만에 그 취약점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제 그 모든 결함을 보완한 비트코인으로의 전환기일 뿐이다. 시간이 더 흐르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든 비트코인을 써야만 하는 시대가 온다. 누가 강요해서, 정부가 허가해서, 아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그게 더 이롭다는 걸 알기에 선택할 뿐이다. 인류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기를 사는 우리는 미친듯이 운이 좋다. 쓰레기 종이화폐로 디지털 세계의 지분을 살 수 있는 시대. 말 그대로 디지털 골드러시다. 선택은 두 가지다. 가치가 녹아내리는 종이돈으로 시간을 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비트코인이라는 미래의 그릇을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흘러 비트코인을 선택한 사람들을 운 좋은 놈들이라 부르며 자기 위로하며 살 것인가. 선택은 자유다. 기회는 이미 똑같이 주어졌다. 행운의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졌다. 선택이 달랐을 뿐이다.